영업인들을 위한 10월 21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입니다. 채널 추가, 팔로우 하시면 매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 링크로 카페 가입하시면 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에서 면담을 갖습니다. 면담은 의제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으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합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이슈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자리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류일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의 접속을 차단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본방송 하루 전날 예고편이 나간 뒤 류 위원장이 해당 영상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라고 휘하 간부에게 지시한 증거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대선을 보름 앞두고 60세 생일을 맞은 해리스 미 부통령이 조지아 흑인 교회를 찾아 최근 지지율을 회복한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친서민 행보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욕설에 저속한 표현으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엔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 중 매일 한 명을 선정해 14억 원 상당을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에 들어온 공격이 있은 지 하루 만에 공습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함정이 북한 특수부대 병력을 이송하는 움직임을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 군인에게 보고품을 주려고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병력 1,500명을 러시아로 파병하는 과정을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기상 조건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북한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위성들을 운용 중입니다. K-팝 인기에 힘입어 독일 공영방송에 K-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방송에서 K-팝 전문 프로그램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격주로 월요일마다 2시간씩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의 우승팀을 가리는 포스트 시즌이 한창이죠. 연휴 맺은 행렬 속에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안표상이 화제를 치고 있습니다.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입장권 가격이 정가의 5배가 넘기도 하는데요. 단속도 허술하고 처벌도 약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불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보훈병원의 병실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환자는 물론 가족들마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3명 가운데 1명은 6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은 54.4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2.5%로 가장 많았고 60세보다 많은 고령자는 모두 합쳐 33%로 집계됐습니다. 약 3년여 만에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피 내렸는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집 때문에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행안부와 소속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2300여 명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늘어나고 육아휴가는 3년까지 보장될 전망입니다. 올가을엔 전월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10월 2주차 기준 전월 1kg의 평균 도매 가격은 17,600원으로 1년 전보다 184% 올랐습니다. 일부 대형마트는 전어가 폭등을 이유로 올가을 전어의 판매를 포기했습니다.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추석은 기회는 열흘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항공권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 그리고 9일 한글날까지 일주일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10월 10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열흘까지도 쉴 수 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종 중 하나인데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그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소나무 전체 유전체를 해독해 대응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소나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오늘부터 실전 4선승제의 열전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시작합니다. 통산 12번째 정상에 도전하는 KIA와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에 오른 삼성이 31년 만에 달빛 대결을 펼칩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공연 실황 영화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지난 8월 28일 개봉한 임영웅 I am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지난 19일 기준 누적 관객 34만 3,33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 셀프인 서울이 세운 관객수 기록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 중반에는 또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수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